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설명을 들었고요. 취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주도성과 도전정신. 다시 한번 자기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서 시작된 것이다. 목적이 두 가지죠. 기억을 잘 해놓기를 바라고, 포상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5세, 그러니까 영국 연방에서는 만 25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보는 것이죠. 만 14세부터 만 25세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만 24세지만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는 만 25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취보상제의 활동 영역은 네 가지 영역입니다.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네 가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네 가지인데, 다만 상위 동장, 은장, 금장이 있는데, 금장인 경우는 이 네 가지에서 한 가지 더 더불어서 합숙 활동을 해야 한다. 금장은 합숙 활동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단계는 동장, 은장, 금장, 이것은 뭐 일반적인 세계적인 구도 아닙니까? 동, 은, 금. 다만 여기에 동장은 6개월을, 그리고 은장은 6에서 18개월, 총 6에서 18개월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금장은 12에서 18개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에 참여하여서 시작부터 쭉 끝까지 가려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맥시멈 3년이면 3년, 자 3년, 한 6년, 6년 6개월이고, 또 짧게 잡으면 1년, 2년, 4년, 약 4년에서 6년 정도 하면 금장까지 갈 수가 있다.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 금장은 세계 유수 대학에서도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 대학 들어갈 때 학생 종합 전형부를 참고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내신 등등 있고 학교 생활, 자기 개발 경력들이 다 나와 있는데,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는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의 이 경력은 우리나라의 학생 종합부 전형만큼 중요하게 취급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도 수료활동 인증제와 마찬가지로 나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잠깐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탐사하고 조금만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청소년활동 정보섭에서 조금 전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수료활동 인증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지금은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가 무엇인가요? 자, 이건 뭐 제가 설명을 다 한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 부분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지만 시작하여서 국제성취보상제에 참여하고 싶다, 동장이나 은장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관을 접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본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중앙운영사무국이 있고요, 광역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체계가 있는 것이죠. 광역사무국의 이러한 기관들이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화하셔서 제가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참 친절하게 이 기관들에서 여러분을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직접 와서 상담도 해주고 여러 필요한 것들을 옆에서 차근차근 상세하게 잘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자,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로부터 비롯된 한국의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것인데 이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참여 가능 연령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만 14세에서 24세까지 우리나라가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9세에서 13세, 만 9세에서 13세 아동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한, 이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기로 해서 넘어가서 잘 살펴보아라. 이것은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도입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는 주로 초등학생들,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반복하고 넘어갈까요? 오케이. 자, 국제 청소년 성취 보상제는 자, 이런 것이고,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고, 만 14세부터 만 25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 자기단련, 신체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금장의 경우는 합숙 활동이 추가된다. 동장, 은장, 금장이 있다. 자, 여기까지 알면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3대 청소년 참여 기구까지 넘어가려고 했는데 먼저 중요한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수업 일정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주차는 청소년 지도자의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네, 이게 넘어가네요. 자, 다시. 자, 13주차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자가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였으면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알아낼 수 있는가? 비전을 찾아가는 원리와 방법에 관해서 13주차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주차는 예고한 대로 한 학기 수업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15주차는 기말고사를 보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과제 한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과제인데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청소년 시설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라면 본가 또는 현 거주지라고 생각할 때 혹시나 학기 중에 천안에 내려와 있는 학우들 있잖아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천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본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소년 시설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을 찾을 때 우리가 배운 6대 청소년 시설을 기억해야 되겠죠. 한번 여러분 또 올려볼까요? 6개 청소년 시설의 종류. 자, 청소년 수련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그리고 유소스텔 맞습니다. 이 6개 시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청소년 시설이 어디일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는 고민하지 않고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대답을 못하면 전공자가 아니겠죠?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청소년 시설은 이것이다. 네. 그 시설 명칭을 우선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시설의 위치, 여러분 집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위치,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시설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소개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주요 활동 프로그램 몇 가지를 좀 적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A4 용지 10장에 적지는 마시고 A4 용지 1매 이내로 적어 기록을 하셔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청소년 시설에 봉사도 가시고요. 실습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도 그곳에 하면 됩니다. 은평구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은평청소년 수련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관악구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관악청소년회관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곳 주민이기 때문에 이곳에 취업할 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를 해줘요. 이곳 주민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은평구에서 태어나서 25년 동안 쭉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청소년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은평구 청소년을 위해서, 나의 후배들 위해서 이 선배 지역 주민 청소년 지도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프리미엄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 그곳에 미리 가서 봉사하고 실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몇 주 전 강의에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실용적 의미를 가지고 이 과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과제는 12주차까지 내는 것으로 제가 온라인 수업 계획서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와서 학교로 가는 길에 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이 아파트 건물만 보이죠? 혹시 이 작은 점을 보셨습니까? 2개의 점입니다. 점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정말 저 사람들은 겁이 없구나.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이신가 보다. 아니면은 벽 청소하시는 전문 일용직인 모양이다. 대단하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제 속에 대놓고는 깊은 슬픔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럴까? 잠시 눈물을 흘려야 될 정도의 감동이 왔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벽을 청소하시는 전문직이 아니고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다.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줄에 매달려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할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이분들만 이렇게 사실까?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모양으로 저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물론 국가와 제자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가족이죠. 가족을 위해서. 저도 역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하시든 마음의 중심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자식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슴 속에는 유일한 비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비전입니다. 자식이 비전입니다. 자식이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다시 한번 따뜻함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감사하다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말은 못했지만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꼭 전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